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정보 관리 중에 회사 등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은 우리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쪽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실행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 코드와 회사명을 입력을 하고 구분해서 개인과 법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회사 등록은 법인 회사 등록 화면과 개인 회사 등록 화면으로 구분해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사용 여부가 나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 코드를 사용할 건지 사용하지 않을 건지를 여부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성은 기본사항과 추가사항, 개인정보 동의 해서 세 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교재 39페이지에 세무서에서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과 정관 등을 참조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이 재무제표 출력이나 각종 신고서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 간에는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리 교재에 사례를 통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7페이지에 있는 사례입니다. 자, 주식회사 세무사랑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코드 5000번으로 등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5000번에는 백두대간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5001번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5001번. 자, 주식회사 세무사랑. 자, 구분은 47페이지에 주어진 사업자 등록증이 법인입니다. 그래서 1번 법인을 선택을 합니다. 사용 여부는 0번 사용을 선택을 합니다. 자, 회계 기수는 19년도 기준으로는 5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 개업연월일이 2014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5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10587 51159번입니다. 자,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죠. 124271. 자, 법인 등록번호 입력하시고요. 대표자 김세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세무. 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입력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런 멘트가 뜨는데 원래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번호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육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잘못된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번호라고 인정을 하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고요. 자, 사업장 주소 나옵니다. 사업장 주소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우리 공통기능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옆에 보면 말풍선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F2번 키를 누르게 되면 코드 검색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를 찾아서 우편번호를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어진 자료는 서울이고요. 검색을 하게 되면 당산 빌딩이 나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점도 사업장을 등록하면 본점도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등록되고요. 본점 주소가 다르다면 별도로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업태 종목은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고요. 주업종 코드가 번으로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업종 코드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업종 코드를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책자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등록된 주업종 코드를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장 번호, 팩스 번호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법인 구분 나옵니다. 자, 법인 구분은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투법인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인 구분에 있어서 보통은 내국법인입니다. 자, 법인 구분은 법인의 납세 의무의 범위를 선택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대부분 내국법인이고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만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그 과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투법인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법인 14번에 법인 종류별 구분이 나옵니다. 법인 종류별 구분은 상장이냐, 주권 상장, 중소기업, 일반기업, 코스닥 상장, 중소, 일반, 비상장 중에 중소기업, 일반 법인,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법인이 될 겁니다. 자, 중소기업인지 일반 법인인지 요거의 구분은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업종에 대한 제한이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 없고, 단지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규모에 대한 제한, 규모 제한은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규모라고 하는 부분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으로 인한 제한은 있다라는 겁니다. 매출액 일정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독립성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요 요건들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은 업종 제한이 있다.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합니다. 제외한 나머지 업종입니다. 이렇게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규모 제한도 있습니다. 규모라고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으로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독립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충족을 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대부분 다 일치하는데 차이점은 업종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업종 제한이 있다라는 차이 플러스 매출액의 규모에 대한 제한입니다. 매출액 범위가 달라집니다. 매출액 범위가 다르다라는 건데 매출액 범위는 매출액을 판단할 때 매출액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은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근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매출액은 당해 연도 매출액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서 보시면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다. 다 똑같은 제한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액을 따질 때는 중소기업 기본법상에서는 3년 평균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당해 연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따져주시면 되는데 지금 14번에 있는 법인 종류 구분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구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15번에 있는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여부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중소기업은 14번 법인 종류 구분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15번의 중소기업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 여기도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니고
매출액 규모를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중소기업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 설립 연월일이 있습니다. 자, 법인 설립 연월일 2014년 2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개업 연월일 2014년 2월 14일. 자, 사업장 동코드, 본점 동코드 등록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자, 마찬가지로 말풍선을 통해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하는데 당산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업장이 당산동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이 나옵니다. 요걸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단 부분에 관할세무서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 코드 영등포세무서 영등포구청 지방소득세 납세지 영등포구청 자동으로 연동이 되죠. 본점동 코드 마찬가지로 당산동입니다. 당산동 조회를 해서 당산동을 조회해서 확인을 누르면 본점 관할세무서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장 동코드와 본점 동코드를 등록하면 관할세무서가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법인 주소가 이전이 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서에 나와 있는 주소 6번에 있는 사업장 주소나 본점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변경을 시키더라도 19번, 20번을 변경시켜야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본점 관할세무서가 자동으로 변경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24번에 지방세 법인 구분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지방세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는 주자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한 명이냐 합자냐 관련되는 부분을 선택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주식회사 세무사랑이기 때문에 앞에 있죠. 그래서 22번을 선택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 담당자, 관리하는 담당자를 등록을 해주시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법인과 관련되는 등록 사항이었습니다. 등록 사항이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은 안 들었습니다만은 교재 40페이지에 우리 2번에 사업자 등록 번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업자 등록 번호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는 총 10자리 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앞에 세 자리와 뒤에 한 자리, 그다음 뒤에 중간에 두 자리, 뒤에 5자리가 나옵니다. 1, 2, 3, 4, 5 이렇게 5자리가 나오는데요. 자, 앞에 세 자리 요걸 구분해서 보면 120번이라고 하는 이거의 의미는 사업자 등록을 한 최초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코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있는 81번의 의미. 81번의 의미는 법인 사업자와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구분이고 또 개인 사업자 중에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의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중간에 있는 부분이 80번대 숫자인 경우에는 전부 다 법인입니다. 법인이고요. 법인인데 81번, 86번, 그 다음에 87번 이런 숫자들은 대부분 다가 87번 숫자들은 대부분 본점 법인입니다. 본점 법인이고요. 85번은 지점 법인입니다. 지점 법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82번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01번부터 79번까지의 숫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이고 과세사업자 안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과세자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90번대로 되어 있는 숫자가 90번대로 된 숫자는 90번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개인 사업자 중에 면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0번대에 있는 숫자는 법인 사업자라고 했는데 법인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 80번대로 되어 있는 것은 과세 면세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개인 사업자는 70번대까지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과세 사업자이고요. 90번대는 면세 사업자로 과세 면세를 구분할 수 있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1, 2, 3, 4, 5 이 부분은 1년 번호고 마지막 번호는 검정 번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실 때에는 요 중간에 있는 이 숫자 두 자리 숫자 요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인지 개인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요걸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기초사항 등록의 회사 등록 중에 법인과 관련되는 기본 사항이었습니다.